네, 간밤의 지구촌 소식은 황준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황준호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집트군이 무르시 전 대통령 지지파에게 발포하는 사태가 발생했죠. 어제 새벽 3시 반에, 현지 시간으로 새벽 3시 반에 예. 카이로에 있는 공화국 수비대 본부 앞에서 무르시 전 대통령의 복귀를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는데요. 예. 거기에다가 군이 발표를 하면서 최소 42명이 사망하고 500명이 다쳤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최소 51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보도했고 예. 또 사망자가 최대 70명이라는 증언까지 나온 상태인데요. 카타르와 터키, 이란 이런 외국들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이 사건을 대학살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상황 전개가 상당히 심각하군요. 예,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에도 사망자가 수십 명 나오긴 했었지만 예. 그때는 무르시 찬반 세력의 단순한 충돌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예. 이번에는 군부가 적극적으로 총을 쏜 거기 때문에 학살이라고 하는 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군부가 무르시 전 대통령을 축출한 사건이 쿠데타냐 아니면 수백만 명의 민중봉기가 먼저 있었고 군부가 그 뜻에 따라서 대통령을 몰아내기 때문에 쿠데타라고 부르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시각이 조금 엇갈렸었는데 예. 이번에 군부가 학살을 저지르면서 스스로 이번 사태를 쿠데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셈이 됐습니다. 예. 대체 어떤 상황에서 군부가 발포한 건가요? 시위대들이 새벽 기도를 하는 사이에 총을 쐈는데요. 그렇지만 이집트군 대변인은 군의 대변인은 테러리스트가 공화국 수비대 본부를 먼저 습격해서 군인 한 명이 사망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게 이 몇십 명의 학살을 정당화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또 설령 시위대 쪽에서 먼저 총알이 날아갔더라도 그 사람이 진짜 시위대인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사건 후에 무르시 전 대통령이 소속된 무슬림 형제단은 민중 봉기를 촉구하면서 규탄 집회에 나섰고요. 군부는 병력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사태가 이렇게 전개되면서 무슬림 형제단보다 더 근본적인 이슬람주의 이런 것을 표방하고 있는 누르당이라는 정당도 이집트 과도 정부에서 철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무르시 반대 진영이 분열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이 누르당이라는 당의 행보가 이번 사태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예. 누르당은 무슬림 형제단보다 훨씬 더 강경한 이슬람주의자들의 집단인데 올 초까지는 무르시 대통령을 지지했었고 또 작년에 무르시 대통령이 이슬람주의에 유리한 쪽으로 헌법을 바꾸려고 했을 때 예. 대통령한테 세속주의자들하고 타협할 생각하지 말고 강하게 밀어붙여라 이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무르시 대통령이 그 말을 들었다가 엄청난 역풍을 맞았었는데요. 예. 그 후로 이 양자 사이가 멀어지면서 올 1월에 누르당이 반무르시 진영으로 말을 갈아탔고 지난주에 군부가 대통령 축출을 발표할 때 그 현장에서 대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 이건 좀 기회주의적인 행보 아닌가요? 예, 그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르시 반대파들은 주로 자유주의 세력, 세속주의 세력, 좌파 세력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슬람주의자들이 힘을 보태면 무르시를 몰아내는데 조금 유리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누르당을 끌어들였습니다. 예. 누르당은 나중에 무슬림 형제단이 한참 후에 퇴조하면 자기들이 이슬람주의자들을 대표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을 가지고 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예. 막상 무르시를 축출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찬밥 신세가 됐고 또 군부가 이번에 발포를 하면서 이슬람주의자들이 군부 반대로 돌아서니까 예. 이 누르당도 무르시 반대 진영에서 이탈하게 됐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누르당이 위험한 정치 게임을 하고 있다 이런 논평을 했는데요. 예. 좀 분에 넘치는 캐스팅 보트의 지위를 즐기다가 사태를 꼬이게 하는 주역이 됐고 지지자들도 많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런 누르당의 극단주의와 기회주의 이런 것들이 재작년 시민혁명을 얼룩주게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본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죠. 일본의 아베 정권이 지난 5월 이지마 이사오 내각 관방 참여에 북한 방문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납치 문제가 진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건데요. 일본 정부는 이지마 참여가 귀국한 후에 북한과의 회담 기록을 상세히 분석한 결과 3차 북일 정상회담까지 여는 것은 어렵다 이런 판단을 했고 예. 다시 북일 정부 간의 협의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북 강경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전했습니다. 그 뭔가 좀 될 것도 같았는데 결국은 원점으로 되돌아갔군요.
예, 아베 정부가 21일 참의원 선거 전에 북한하고 좀 뭔가 해보려고 했었는데 예. 일단 그런 계획은 선거 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또 이시마가 북한에 간 것은 일본 기업들이 북한 공단에 진출하는 것을 타진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분석도 일부 있었는데 예. 지금 북일 관계를 볼 때는 좀 너무 앞서간 얘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편 일본에서 원전 10기가 예. 재가동 심사를 다시 신청했다고요? 일본 원전이 얼마나 안전한가를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이 재작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마련돼서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예. 거기에 맞춰서 4개의 전력사가 원전 10기에 대한 재가동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새 안전기준은 지진과 해일에 대한 대비를 크게 강화하도록 한 건데요. 예. 재가동을 신청한 원전들은 큰 지진 해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내해 아니면 일본 북쪽의 해역 이런 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아베 정부는 과거 민주당 정부 시절에 나왔던 2030년대 원전 제로 정책 이것을 폐기했는데요. 이번에 재가동 신청까지 받으면서 원전 찬반 양측의 갈등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예. 터키에서는 반정부 시위대하고 경찰이 또 충돌했군요. 터키에서도 이슬람주의하고 세속주의의 싸움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슬람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또 반면에 많은 시민들은 정교 분리를 주장하면서 갈등이 있는데요. 이스탄불의 게지공원이라는 곳의 재개발 문제로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반정부 시위가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탄불 시 당국이 아예 이 공원의 문을 3주 동안 닫아버렸었는데 예. 어제 재개장을 하면서 반나절도 안 돼서 시위대하고 경찰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시위대가 공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경찰이 체류탄, 물대포, 고무탄 이런 것들을 쏘면서 진압에 나섰고 예. 경찰은 공원을 사실상 다시 폐쇄해버렸습니다. 터키 경찰들이 한국산 체류탄을 사용했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우리한테도 관심이 가는 상황인데요. 예. 한 번 불붙은 이 반정부 여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터키 사람들은 구호를 외치는 대신에 수백 명이 서서 조용히 책을 읽는 시위 방식을 선보이기도 했었는데 그런 독특한 시위가 오히려 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런 평가를 듣기도 했습니다. 예. 자, 끝으로 내일 개성공단으로 기업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2차 실무회담도 열리는데요. 예. 오늘 일부가 먼저 들어가기도 했죠? 예, 내일 열리는 실무회담하고 또 시설 점검, 물자 반출 이런 것들을 위한 사전 준비 때문에 오늘 25명이 먼저 개성공단에 들어갑니다. 예. 통일부 당국자 8명하고 또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KT, 한국전력 이런 데 관계자들인데요. 예. 남측 인원이 개성공단에 발을 들이는 것은 5월 3일 이후에 67일 만입니다. 내일 2차 실무회담이 박근혜 정부 초기 남북관계의 향방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제적인 규범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중국 기업들을 공단에 함께 넣어가지고 북한이 앞으로는 함부로 폐쇄를 얘기하지 않게 하자 이런 뜻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설명했습니다. 괜찮은 구상이기는 한데요. 내일 당장 그거를 합의하려고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로 가는 게 어떠냐 이런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황 기자 오늘 아침에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황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